이번 댓글은 네. 그러니까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는 신부들이 수준이 달라졌다. 거기에 대한 우려의 댓글입니다. 예. 우려는 중국인 여성이 눈이 높아서 그러더니 이젠 베트남 여성들도 눈이 높아지는 건가요? 행복한 결혼이란 돈이 아닌 인성인데 유유.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야 할 듯 싶네요. 영상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베트남 여성들도 눈이 많이 높아졌고, 베트남 여성들도 이제 고급 여성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졸자라든지 또 집도 괜찮게 살고 이런 신부들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들도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미. 한국 신랑들 스펙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실 이 국제결혼이 베트남 국제결혼이 처음 생긴 대부분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일하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농촌 총각 거의 보기 힘들어요. 아니면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아니고 농장처럼 특용작물,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대단지.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연 수입이 1억대 이상 되는 분들 많아요. 요즘은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뭐 상추, 딸기동 이렇게 하는데 보면 막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갖고 물도 제 혼자 딱 하면서 물에 그 영양분 섞여 들어가고요. 카메라로만 딱 보고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살 때 외국인 노동자 연락 딱 한 몇 명 와서 쫙 해갖고 딱 하고 아주 이제 공장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쌀 농사하고 밭 농사하고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또 캄보디아나 또 라오스 쪽으로 눈을 좀 돌리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근데 이제 여성만 스펙이 올라간 게 아니고 남성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겁니다. 이제 베트남 결혼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고급화가 돼 간다. 좋은 신랑, 좋은 신부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베트남은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중국 아가씨들 눈이 높아질 때 한국 신랑들이 안 높아졌어요. 한국 신랑들은 그 수준이 그대로 있는데 중국 아가씨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아가씨들이 와서 한국 와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갖고 중국 결혼을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옛날 베트남을 완전 능가하는 그처럼 많이 하다가. 근데 베트남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또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살고 싶고 이런 신부들이 또 있고 어느 정도 학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부모들 재력도 있는 신부들 그런 신부들도 많이 결혼을 하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신랑분들도 뭐 재혼하시는 분들도 실제 재혼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력이 많이 높아요. 보면은 대부분 재혼하는 사람들이 40대 중후반에서 5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체 운영하고 뭐 호텔 우리가 결혼시키는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사자도 여러 분 했어요. 세무사, 변호사, 또 뭡니까, 관세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공무원도 뭐 시청의 과장, 응? 세무사만 해도 내가 몇 사람 결혼시켰습니다. 응? 근데 그런 분들 다 스펙이 높잖아요. 응? 근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호텔 하시는 분, 식당도 크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농장도 크게, 인삼밭도 크게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비자 서류 한다고 신랑분들이 왜 소득금액 증명을 받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그 방송에 댓글에 보면 이런 분 많잖아요. 4천만 원 이상이 많이 없니였지 이런 말 했잖아요. 4천만 원 밑으로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4,800, 5천 요 사이가 일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6, 7천, 9천에서 1억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달에 내가 서류 대행하는 분하고 한 열 몇 명 정도 보통 비자 서류를 하다 보면요. 자영업자분들은요, 대다수가 수입이 다 높아요. 근데 직장 다니는 분, 그 중에 직장 다니는 분이 보통 보면 한 50%?
60%는 좀 안 되고 50%좀 되는데 그 중에 고수익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신랑분들도 스펙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1차 밴드에 근무하는데 보니까 연봉이 9,800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류를 제가 받은 분 중에. 그리고 건설회사에 공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거의 7천 몇백이에요. 지금 연봉 잡혀 있는 게. 뭐 이제 일반적인 회사에 잡힌 분은 5천 몇백 분들도 많고 4천 몇백은 사실 지금 이번에 내가 12명 중에 2명인가 있었나? 1명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신랑분들도 아주 높아진 거예요. 거의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어떤 신랑분을 면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연봉 4,800인데 자기 친구들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4,800은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랑분들 중에는 낮은 편입니다. 하니까 저희 나이에 이만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40대 신랑들 삼성전자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다 최하가 9천 이상이죠. 9천 1억 5천 정도. 기아나 현대 삼성전자 또 이런 대기업 요런 서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러고 이제 포항제철 현대철강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한 7천 몇백 선 정도 나오죠. 7천에서 8천.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도 좀 팀장급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한 7천 선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수준이 안 되면 베트남 말고 다른 데로 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 말처럼.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저한테 상담 오면 제일 먼저 묻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상담을 물어요. 저는 월급을 300 정도 받는데 저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본인한테 물어요. 본인이 300을 버는데 보험료 나가고 뭐 나가고 쭉 지출되고 본인이 한 달에 용돈 좀 쓰고 얼마 정도를 저축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100에서 150 저축합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달에 500을 받는 사람이 예? 사실 500 받는 사람한테 제가 크게 묻지는 않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어요. 차 할부 나가고 뭐 나가고 집 대출 받은 거 나가니까 사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국제결혼 해도 좀 한국 여자를 만나도 빠듯할 거고 국제결혼 해도 빠듯하다 이 말이에요. 내 수입에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느냐 그러면은 결혼할 가능성이 있냐죠.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래도 월급 수입이든 월 100 이상은 저축을 한다, 월 모으고 있다 이 정도 여유가 되면은 결혼이 가능한 거고. 그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우리 결혼시킨 분 중에 한 달에 한 700 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외제차 타고 다녀요. 할부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200 가까이 들어가. 집도 좀 고급집인데 자기 집이 아니고 월세 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그리고 주위에 만나면은 후배들이 만나면 좀 밥도 잘 사주고 해요. 그냥 빠듯해. 베트남도 놀러도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후배들 데리고 막 들어오기도 하고 해. 그러면 이분은 결혼해서 빠듯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씀씀이를 결국은 줄여야, 결국은 줄여짓는가 줄이면서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입이 많고 작고 그 스펙이 높으냐에 따라는 사실 신부를 선택할 때는 좌우가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여유가 되니까 현재 수입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한 달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모아놓은 돈 없으면 결혼할 자금도 없으면 못하겠죠. 스스로가 결혼할 자금을 모아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대부분 적금도 넣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수입이 높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 그걸 설명할 뿐이지 뭐 결혼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입에 여유가 좀 있는 걸 보고 본인이 판단하시면은 내가 와이프 왔을 때 돈 씀씀이가 더 지출이 나가야 되니까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